여러분, 혹시 서울문이라는 건축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있는 문? 아닙니다. 그 문은 우즈베키스탄 한복판, 수도 타슈켄트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을 지나면 정말 작은 서울이 펼쳐진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삼겹살집, K드라마 카페, 한국어 학원, 심지어 BTS 댄스 수업까지. 이곳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에서 온 한 남자와 우즈베키스탄 여성 사이에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 그는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제가 잘못 내린 줄 알았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서 나와 도심 쪽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도로변 간판엔 한글이 가득했고 한국식 삼겹살, K뷰티, 살롱, 브런치, 카페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와 있다고 믿기 힘들 정도였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도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공항 출구 앞에서 김태훈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딱 보기에도 도시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씨 맞으시죠? 저는 디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정 동안 통역을 도와드릴 거예요. 유창한 한국어에 잠시 놀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오게 된 이유는 대기업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IT 기업과 협업을 위한 출장으로 단기간에 업무 미팅과 현장 조사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으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디나 씨가 통역을 맡아주신 덕분에 일정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디나 씨는 저보다도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뉴진스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했고 운전기사님과의 대화 중엔 K드라마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셨습니다. 차창언어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오버핏 셔츠에 슬림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버블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서울 강남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디나 씨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도시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다들 한국처럼 살고 싶어 해요. 저도 언젠간 서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 제품만이 아니라 문화이기도 하구나. 단순한 한류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지날 때 제 시야를 가로막는 웅장한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기둥과 둥근 아치형 게이트, 그리고 그 위에 분명히 새겨진 한글 서울문이었습니다. 디나 씨가 설명해 주셨지요. 서울문이에요. 우정의 상징으로 세운 건데 지금은 이 도시가 한국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랜드마크가 됐어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타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집 같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디나 씨가 있었습니다. 짧은 차 안의 대화, 거리 풍경, 한국적인 간판들, 그리고 서울문. 그 모든 것들이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제 출장의 시작은 단순한 비즈니스, 그 이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얼마나 바꾸게 될지를요. 서울문을 지나친 직후 저희는 근처 브런치 카페에 들렀습니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서울 브런치 80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오늘의 한글 메뉴라는 칠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 샌드위치, 유자에이드 메뉴판을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보다 더 서울 같네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디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겠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카페 안은 이미 젊은 현지인들로 북적였고 다들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디나 씨는 그중 몇몇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단지 문화 때문만은 아니겠구나. 여기에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디나 씨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브런치를 마친 후 디나 씨는 저를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는 한글학교, K-팝 댄스 아카데미, 오징어 게임 체험존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어린 학생들이 저를 향해 또박또박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 분명히 한국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출장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오전엔 현지 IT 기업과의 회의가 있었고 오후엔 디나 씨와 함께 관련 부지나 샘플 매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본래 업무와 관련해 전 세계를 자주 오가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번 출장만큼은 모든 것이 유독 수월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 디나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 이상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기업과의 대화에서 제가 표현하지 못한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히 전달해 주셨고 반대로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정이 비교적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디나 씨는 저에게 이 근처에 진짜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현지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자주 오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은 의심스러웠지만 궁금증이 앞서서 곧장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홍대 삼겹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현지 식당처럼 보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울의 어느 뒷골목 고깃집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서 오세요 라고 한국어로 반겨주었고 메뉴판은 한글과 우즈베크어가 병기되어 있었으며 테이블마다 전기 그릴과 김치, 쌈장이 세팅돼 있었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한국에서 요리학교까지 다녀오셨대요. 김치도 직접 담그세요. 디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였고 그 말대로 음식은 놀랍도록 정통적인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디나 씨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K-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연예인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 함께 밥을 먹는 문화, 서로를 챙기는 방식에 매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전을 부치고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상 속 그런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동경하며 외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마주하니 뭔가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디나 씨는 저를 한국식 미용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달 세팅펌을 한다고 했고 원장은 한국에서 미용 교육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요즘엔 여기가 K-뷰티의 중심지라고들 해요. 뷰티 유튜버들도 이 근처에서 촬영을 많이 해요. 디나 씨는 창가 쪽 의자에 앉으며 그렇게 설명하셨고 미용실엔 K-팝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정말로 살아있는 한국을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노력이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타국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든 한국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저 자신이 더 한국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디나 씨는 저를 한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한쪽 벽면이 온통 한글 책으로 가득했고 메뉴는 모두 손글씨로 적힌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입학도 거의 확정됐었고요. 그런데 요즘엔 고민이 돼요. 여길 지키고 싶은 마음도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디나 씨는 분명 서울을 동경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곳 타슈켄트에서 한국 문화를 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일구며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카페 창밖으론 가느다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출장지에서 눈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눈발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진심으로 스며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도 국적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디나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길 지키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이 도시와 이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곳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저의 감정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새 저 역시 타슈켄트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타슈켄트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희미하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경하고 낯설던 이 도시가 어느새 제게 너무도 익숙해진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조금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디나 씨가 저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곳들만 같이 가보면 어때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띠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녀의 배려에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립 도서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디나 씨는 저를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모두 한글로 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작은 서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서울 생각날 때면 이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우리는이라는 제목의 한국 소설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저희는 디나 씨의 단골인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면엔 BTS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조용한 공간에선 태연의 노래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디나 씨가 꿈꿨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원래 계획은 올해 3월에 서울로 유학 가는 거였어요. 대학원도 알아봤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태훈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걸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동안 너무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동경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디나 씨는 마지막 식사 장소로 서울문 근처의 작은 한국식 선술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외관부터가 마치 서울의 을지로 뒷골목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분위기였고 안에 들어서자 사장님은 유창한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불고기와 해물파전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삶, 반복되는 야근과 회의, 그리고 어쩌면 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쌓여온 피로함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디나 씨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진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디나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고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은 가끔 멈추는 게 더 어렵대요. 근데 저는 그게 태훈 씨한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느리지만 따뜻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멈춰도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디나 씨는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나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디나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라도 꼭 다시 만나요. 그 말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탑승구 앞. 저는 멈춰섰습니다. 가방에서 며칠 전 우연히 받았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브로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디나 씨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브로셔를 본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울운이 이 도시에 있다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도시에 제 문을 세울 차례인 것 같아요. 디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디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공항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듯 조용했고 오직 우리 둘만이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대신 디나 씨와 함께 다시 타슈켄트의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서울운을 다시 지나면서 이번에는 그것이 이별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타슈켄트에 남기로 한 제 선택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속에서 잠깐 머무를 예정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디나 씨가 있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디나 씨와 함께 한국을 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사실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공간을 빌려 브런치 카페를 열자는 것이었죠. 이름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카페 서울문. 그 문 앞에서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저희에게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는 디나 씨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통 창호 문양이 들어간 나무 프레임, 한글로 적힌 따뜻한 문장들,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들로 꾸몄습니다. 특히 입구 쪽 작은 칠판엔 매일 새로운 한국 속담이나 표현을 적어두었는데 그걸 읽으며 들어오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시는 걸 볼 때마다 저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 샌드위치, 유자청으로 만든 에이드,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와 된장국까지. 타슈켄트 현지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메뉴들이었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손님들은 음식보다도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좋아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마치 K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공간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는 것에 감동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카페 한켠에는 한국어 학습 자료들을 비치해 두었고 주말마다 간단한 한국어 회화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명 오던 클래스였는데 지금은 예약이 필요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밥 먹었어요? 가 진짜 인사말이에요. 라며 웃으며 묻던 학생들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은 현지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저희 카페를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내 한류 팬 커뮤니티에서도 오픈 마이크 행사를 열어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디나 씨는 그때마다 수줍어하면서도 눈빛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태훈 씨, 우리 진짜 작은 민간 외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이곳의 문화 교류자구나. 삶의 속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늘 바쁘고 숨가빴습니다. 출퇴근길에 부딪히던 사람들, 회의와 보고서, 전화벨 소리와 야근.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아침에 여유 있게 장을 보고 손수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디나 씨와 산책을 합니다. 때로는 눈이 소복이 내린 서울문 앞에서 뜨거운 군고구마를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디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울이 그립지는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립죠. 하지만 그리움은 좋은 감정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서울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이곳이 더 서울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님 중 한 명이 저희에게 전해준 쪽지였습니다. 이곳 덕분에 한국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서울에도 이런 카페를 열고 싶어요. 그 쪽지를 본 디나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비즈니스 출장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사랑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곳의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속도와 타슈켄트의 따뜻함 사이에서 저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낯선 도시로의 이주나 새로운 삶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엔 상상하지 못한 따뜻함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저희 카페 문을 열며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믿고 걸어간다면 결국 가장 나다운 자리에 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제게는 더 서울다운 곳.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한 공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태훈이 왜 낯선 타슈켄트에 남아 작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로 결심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태훈처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슴 뛰는 한국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